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세킨이라는 제품 아십니까? 강아지 관절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양이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의 애니멀 닥터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젊었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복용하면 더더욱 좋은 강아지 관절 비타민입니다. 라니맘닷컴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정말 좋은 제품, 맛도 좋아서 강아지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대용량 제품으로 준비됐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히사모의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 어제 끝났지만 우리의 우려대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선을 치렀지만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물론 바이든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겼다고, 그리고 우편 투표 공개 즉각 멈춰야 된다고, 우리는 법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어저께 잠실에 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을 봐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여기 잠잘 때 일어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예측하에 바이든의 대표주라고 일컬어지는 친환경주라든지 에너지 재생주들이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성격 급한 몇몇 트럼프 딸랑이의 나라들은 트럼프한테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전세가 역전당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표가 곧 시작되는 클락 카운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 이제 오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의 표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이 2.2% 정도 앞서고 있는데 바이든이 유리한 지역이 곧 개표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한 경합지로 꼽혔지만 바이든의 압도적인 우세로, 그 다음에 약 3분의 1표의 우편 투표가 아직도 미개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서부 시각이 오전 8시거든요. 이 3분의 1에 지금 3분의 2 정도만 지금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3분의 1표 자체가 민주당 성향의 표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트럼프한테 유리해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펜실베니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우편, 그러니까 우편제도, 우편 투표가 지금 선거 이후에 지금 개봉이 되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베럿 대법관까지도 임명을 했잖아요. 그쵸? 보수 진영에 이것까지 포석을 둔 무리한 강행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펜실베니아가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 위스콘신 다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송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 고어 후보하고요, 부시 대통령의 그 선거 20년 전 이야기죠. 그렇죠? 플로리다를 두고 있었던 20년 전의 이야기 때를 보면은 플로리다 한 주만 가지고 사실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엘고 후보가 부시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다가 지나가 보니까 다시 역전하는 분위기니까 다시 전화해서 취소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작업 개표를 통해서, 그렇죠,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엘고어는 다시 자기가 번복하지 않겠다 하고 깨끗이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때 좀 아쉽기는 하죠. 저러한 막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깨끗이 했다가 다음 선거 때 출마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엘고가 참 아까운 후보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더 높이 올라간다면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1960년도 대선 때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지만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케네디가 당시 전체 투표수에서 약 12만 표밖에는 얻지 못했지만 30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닉슨을 이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에서는 케네디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이긴 일리노이주, 텍사스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재검표를 통해 닉슨이 이겼으면 닉슨이 대통령이 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닉슨은 그냥 받아들였죠. 불복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 후에 1968년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닉슨이 대통령이 되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 스캔들로 닉슨은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펜실베니아 한 주만 지금 계속해서 소송에 대한 타겟으로 삼고 있었는데, 지금은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을 다 뺏겨 버리니까, 그렇다고 세 개 주를 자기가 진 주를 다 소송한다는 건 명분이 안 쓰잖아요, 여러분.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누가 봐도 명분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소송에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의외였죠.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를 가져가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언론의 저는 최대 수혜주는 뉴욕타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저께 미시간에서 바이든이 계속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기관과는 상관없이 바이든이 미시간을 가져갈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무슨 근거로 저런 주장을 하지? 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와, 이번 선거 이후로 뉴욕타임스의 지금 신문 판매량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은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상하 의원, 상원과 하원의 지금 투표도 보면 하원은 무난하게 지금처럼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 상원까지도 어저께까지는 또 공화당이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바이든과 상원,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선거를 이렇게 기분 좋게 설명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기하라. 무슨 전쟁을 명령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잘하면 내년 1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새 대통령 임준식까지도 공백 상태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벌써부터 시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굉장히 지금 역대 시위가 있었던, 특별히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 있는 한인분들은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생계의 경제적인,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가림막 다 설치하시고, 걱정되는 곳은 미리미리 문 닫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우리 한인 정치인들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되게 반가운 모습입니다. 얼바인 시의원으로 이번에 출마했던 태미 김 지금 당선된다라고, 거의 당선됐다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셸 박, 영킴, 또 처음에 되게 밀리다가 지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편 투표 또 개봉이 되면서 예전에 뒤집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의 우리 후보 앤디 후보였나요? 제가 이름을 좀 놓쳤는데 당선됐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68지구에 있는 최석호 하원 의원, 예전 이제 얼바인
시장이었죠. 그쵸? 최석호 의원도 지금 네, 처음에는 상대 후보에게 뒤지다가 현재는 역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아, 뉴저지의 앤디 김 후보였네요. 당선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한 어떤 속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알려드리면서 고국 소식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고국의 뉴스도 미국 뉴스 같아요. 미국 대선밖에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버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우버, 네, 그래서 주민 발의안 22거든요. 우버 독립 운전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되는 안건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 법률팀이 트럼프 측에서 소송할 줄 미리 알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와, 참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네요. 그쵸? 지금 고국 소식 굵직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중국이 이번에 아주 혹평을 했네요. 미국 대선을 보면서 미국의 추락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후진국 같다. 자, 저쯤 되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제 중국과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쵸?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또 저렇게까지 근데 발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미국 언론에서 코로나의 통제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교 집단들, 처음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 무슨 사랑제일교회 무슨 그 정광훈 목사인가요? 이상한 사람, 종교적인 그 광신도들을 붙잡지 못한 것이 하나의 패인이었지, 전반적으로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습 기억하시고요. 지금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 각서 위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반박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투자자조차도 윤석열 장모가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얘기했고요. 뭐 본인은 거부했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오지 말라고. 참말로. 자기들은 후보도 없으면서 오지 말라네요. 참 이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검찰의 검난의 모습도 나타나다 보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그만해라. 안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지금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요. 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하고,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아직 후보는 결정이 안 됐지만 당선인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K방역의 성공 못지않게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금 재건하는데 모범 국가로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모 가족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위 이후, 그러니까 선거 이후의 시위와 폭동을 걱정해야 될 때입니다. 건강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고, 시위대로 인한 부분도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셔야 되고요. 코로나로 인한 것도 여전히 지금 무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내일 서부 지역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인디안 서머가 늦지막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겨울에도 90도에 넘는 날씨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적응하기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건강 또 건강, 안전 또 안전, 정말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싸우려고 하고 우리는 좀 한 발 쭉 떨어지면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는 우리 자녀분들, 자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좀 안마 좀 더 해드리고 서로 화이팅하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사모의 모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공정성이 있는 뉴스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역전을 거듭하는 등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자 확정이 안개 속의 상황에서 두 후보는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승리했습니다.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지역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 표심이 최종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달리 선전하면서 숨은 지지자가 또 위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편 투표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돼 개표 종료 이후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비대선 결과가 나온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당선자 측과 만나 한미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방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 노력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산업 구조와 대기업들의 탄소 배출 현주소를 자세히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미국의 사년을 누가 책임질지 개표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를 거뒀다. 또 바이든 후보는 승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함을 연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과가 안개 속인 건 복잡한 간접선거 방식 때문이죠. 이 승리를 확정짓는 선거인단 수는 이른바 매직 넘버 270인데 이 시각 현재 트럼프가 213명, 바이든이 224명 초접전입니다. 열세는 경합주가 쥐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가져가는 등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위스콘신은 조금 전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승부처, 선거인단 20석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입니다. 여기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승자가 확정되는데 우편 투표 결과가 아직입니다.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되는 만큼 최종 개표는 더 늦게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모든 표를 열어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고 이미 우편 투표에 대한 불신을 여러 번 드러낸 트럼프는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현장 투표와 달리 우편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이고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개표가 접전에 접전을 거듭하면서 두 후보는 야간에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를 하면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육성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ere getting ready for a big celebration. We were winning everything,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alled off.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But most importantly, we're winning Pennsylvania by a tremendous amount of votes. Think of this. We're up 690,000 votes in Pennsylvania. 690,000. These aren't even close.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This is an embarrassment to our country.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Your patience is commendable. We knew this was going to go long, but who knew we're going to go into maybe tomorrow morning, maybe even longer.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that it's going to take a while. We're going to have to be patient until the hard work of tallying the votes is finished. And it ain't over till every vote is counted, every ballot is counted.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And by the way, it's going to take time to count the votes.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It's not my place or Donald Trump's place to declare who's won this election. That's the decision of the American people. But I'm optimistic about this outcome. 네, 누가 당선자인가 아직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막판 개표 중인 북부 경합 3개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 피말리는 접전 중인 현장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는 북부 경합 이 3개 주가 개표가 안 끝나서 그렇죠? 이른바 러스트벨트 3개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 개표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내내 트럼프가 앞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전 뒤집혔습니다.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앞서고 있지만 미시간 10분 전 5%포인트 차에서 불과 1.3%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불안한 우위입니다. 네, 이 3개 주가 이제 미국 대통령을 결정한다고 봐야 하는데 승패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경우의 수 따져보는 게 복잡한 건데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주인 애리조나주를 가져온 바이든 후보, 미시간, 위스콘신 2주를 이기면 대의원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주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줘도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니아 이기고 나머지 2주 가운데 하나 더 이겨야 당선 가능성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 결과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팽팽하면 후보들이 쉽게 승복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위스콘신주 이겨오다 2시간 전 뒤집어지는 모습 바라본 트럼프 대통령, 다른 2주 뒤집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갈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선 전부터 우려했던 분열된 미국이 맞닥뜨린 현실, 누구도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태입니다. 대선이 끝나지 않는 혼란 상황, 오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종 승패가 달린 북부 3개 경합주, 이 가운데서도 최고 승부처로 떠오른 펜실베니아주에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두 후보가 신경전 벌이면서 그곳 펜실베니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겠어요. 네, 펜실베니아는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들 가운데서도 선거인단 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두 후보 모두 그래서 펜실베니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선벨트 중 최고 격전지인 플로리다 가져갔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이길 가능성 크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반드시 이겨야 최종 승리에 바짝 다가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플로리다 거머쥐었지만 경합주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이겨야만 승산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된 것까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고 있죠. 네, 펜실베니아는 한국 시간 밤 9시 현재 75% 정도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 넘게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로 예측되는 현정투표분이 먼저 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패 예단은 어렵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는 모레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도 그때 돼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 900만 명가량 가운데 300만여 명이 우편투표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 개표 판세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때문에 이 우편투표에 대해서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 확정 계속 미뤄지게 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도 불가피해집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당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면 당선자 윤곽이 나올 거란 예상과 달리 접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혼전이 벌어졌는데요.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6곳. 미국 남부 선벨트로 불리는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리고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근소한 표차로 모두 승리하며 6곳의 선거인단 101명을 다 가져가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주로 분류된 곳입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29명의 플로리다를 가져가는 등 4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11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애리조나를 이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던 위스콘신은 바이든 후보가 바짝 추격해 역전에 성공하고 접전 양상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큰 차이로 앞섰지만 우편 투표 개표가 늦어지는 점이 변수입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걸로 추정되는 250만 표에 달하는 우편 투표 결과에 따라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서로 경합주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Most importantly, we're winning Pennsylvania by a tremendous amount of votes. These aren't even close. 64% of the vote in, it's going to be almost impossible to catch. And we're feeling real good about Wisconsin and Michigan. And by the way, it's going to take time to count the votes.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박빙 지역으로 예상됐던 텍사스와 조지아,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경합 지역인 선벨트 3곳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플로리다를 차지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 선벨트 3곳 모두에서 열세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경우 평균 2%의 안팎의 열세를 보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 후보에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 선전, 역전이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3%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 1.2%포인트보다 더 벌린 겁니다. 선거인단 수 15명인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도 개표 중반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섰으나 개표가 94% 완료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1.4%포인트 차로 역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벨트 가운데 애리조나만 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후보에 내준 상태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선벨트 전체 선거인단 55명 가운데 44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밖 결과를 보인 겁니다. 네, 4년 전처럼 여론조사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트럼프가 선전한 원인 뭘까요? 네, 먼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숨은 트럼프 지지자, 즉 샤이 트럼프가 예상보다 많이 투표소에 나와 투표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샤이 트럼프를 움직이게 만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경합주를 상대로 과감하고 집중적인 유세를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플로리다의 경우 유권자의 약 20%가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서 온 라틴계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들의 표심을 잡은 게 승리 원인으로 분석합니다. 이들이 사회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걸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용해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선벨트 선전에도 불구하고 개표가 진행될수록 바이든 우세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누가 최종 승리를 거둘 건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주 판비치 카운티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은 예상 밖의 결과다. 또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와 지금까지의 상황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바다 건너 다른 나라예요. 미국 땅의 선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쏟아야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020년 대한민국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합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네. 그 미국 선거제도 가지고 시험을 치면 아마 저희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거의 1등을 독차지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반도에 북미 수교라든지 평화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그 속에서 그렇죠? 무역 문제, 반도체의 미래가 걸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제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가 세계적으로 변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와 기후 위기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경제, 생명 모든 게 다 걸려 있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투표 당일 밤에 이 승자를 결정하지 못한 게 꼭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소송전까지 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갈수록 미국 내에서 유권자들의 그리고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문명적 충돌이라고 할 정도의 거대한 충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일부 경합주가 겨우 6개도 안 되는 경합주에서 그 표를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정치가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정 소송으로 가고 이번에도 대규모 선거의 그 법정 그 참관단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활약 중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현상. 이제 이런 추세가 미국 정치에서는 당분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란과 혼란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대응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제 문제 또 인종 갈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 어디에 있을까요? 오전에 CNN 출구조사를 보고 제가 약간 놀랐는데요. 한 34%가 경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종 문제와 코로나가 또 합쳐서 한 38%.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4%나 되는 유권자들이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그 점이 원래 민주당 전략가들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어떤 그런 근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잠시 뒤에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의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서 상당한 내홍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영 슈퍼원. 이 밤사이에 꽤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었던 것 같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침을 맞은 수도 워싱턴 DC의 날씨는 제법 쌀쌀합니다. 선거 당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곳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광장에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한때 백악관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진보단체 그리고 시민들이었습니다. 트럼프 탈을 쓴 인형이 등장했고 곳곳에선 트럼프 반대 시위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간혹 트럼프 지지자들과 시위대 간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는데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 시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Every 4 years is historic, and just by voting, one vote can make all the difference.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대법원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차기 백악관 주인이 투표함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캠프는 탄핵 심판 방어를 주도한 제이 세킬로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팀을 구성했습니다. 법률팀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하고 장기간 법정 투쟁을 벌이기 위한 전략을 짜왔는데요. 미 공화당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방선거당국의 불법 조기 개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선거 당일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바이든 후보는 일단 지금 개표 상황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또 우편투표 개표에서도 예상대로 앞서 나가자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죠. 델라웨어 월밍턴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금철랑 특파원.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한 지역들이 있어요. 바이든 캠프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바이든 캠프는 아쉬움 속에서도 일단 네, 오디오 상황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밍턴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누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네, 지금까지 개표 결과 일단 선거인단 확보수에선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인단 224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데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 매직 넘버에는 못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매직 넘버에는 못 미치는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미국의 북부 공업 지역에서 3개 주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렇게 3개 지역이 아직 흰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핵심 경합주입니다. 3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선거인단 46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긴 후보는 대선 승리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2시간 전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러스트벨트 3개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지난 4번 대선에서 모두 3차례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우편 투표도 집계돼야 되는데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러스트벨트의 승자가 백악관의 열쇠를 거머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11명이 달린 애리조나가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한 지역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데요. 최근 4번의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애리조나는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4차례 모두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72년 동안 민주당이 단 한 번 이겼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11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이든 대선 승리를 위해선 꼭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입니다. 네, 우편 투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개표소에서는 아직 큰 문제 없이 개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선거인단 16명이 있는 조지아주가 아직 개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한 개표소에서 건물에 물이 새면서 개표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우편 투표의 양이 많아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상황을 터치 스크린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바이든 후보 캠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선전한 부분도 있는데 바이든 캠프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바이든 캠프 측은 플로리다를 잃었다는 아쉬움 속에서도 일단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와 바이든 캠프 모두 승리를 장담하는 초유의 박빙의 상황임에도 우편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되면 승리하지 않겠냐라는 낙관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 윌밍턴에 마련된 연설 무대에 오른 이후로는 좀 더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합주인 애리조나의 승세가 굳혀지면서 바이든 후보 캠프의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4년 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5%포인트 차로 이긴 곳입니다. 특히 지난 72년 동안 민주당이 대선에서 단 한 번만 이겼던 곳이기도 해서 애리조나의 승리는 민주당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건 이렇게 북부 3개 주 개표 상황 바이든 쪽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북부 3개주 이른바 러스트 벨트는 공업지대와 도시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한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4년 전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모두 이것을 석권했었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지역을 탈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분위기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특히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기도 해서 대선 직전 사흘간 바이든 후보가 고향 스크랜튼을 연속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되면서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민주당은 기대감을 더 높인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미시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개표 결과로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편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 결과가 더해져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겨냥해 개표 중단과 소송전까지 얘기한다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KBS 뉴스 금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한 이후 4년 전 대선에서처럼 숨겨진 지지자, 이른바 샤이 트럼프가 또 위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될수록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하기도 하면서 최종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대선 마지막 날 유세에서 자신을 위해 투표장에 나올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6년 대선처럼 여론조사의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Hidden voter or whatever they call them. Somebody said they're the shy voters. My people are not shy. 현재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샤이 트럼프가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던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절반이 넘는 표를 가져가며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노인층과 보수적인 남미계 유권자 등 샤이 트럼프가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We had such a big night. You just take a look at all of these states that we've won tonight. And then you take a look at the kind of margins that we've won them by. And all of a sudden, it's not like we're up 12 vote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되고 일부 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예측되는 우편 투표의 개표가 늦어지면서 생긴 착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개표가 진행되면서 트럼프가 앞서던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역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실망한 정통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에게 돌아서는 이른바 샤이 바이든이 많을 수 있다는 일부 현지 언론의 예측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그럼 다시 안병준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배경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된 행동이라고 봐야 할까요? 둘 다죠. 뭐 계획된 행동이기도 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저는 말하자면 남은 이제 시점은 대도시와 대법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최종 믿을 구석입니다.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전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본인에게 유리한 6대3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공화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2000년 플로리다의 재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연방 대법원인 거죠. 그리고 뭐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대도시죠.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네. 그러니까 조지의 뭐 아틀란타 시리 아니면 뭐 저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이런 대도시에서 과연 대대적인 역전의 투표가 나올 것이냐. 이게 마지막 믿는 구석이죠. 그 대법원과 대도시, 과연 이 두 믿는 구석 중에서 뭐 누가 우위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굉장한 혼란이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선거가 이렇게 혼란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참으로 안타깝죠. 네. 뭐 미국 민주주의는 저희 같은 정치학자들한테는 모델이고, 그렇죠. 과거 근대 초기서부터 미래의 국가 모델이라고까지 격찬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세상에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선거 감시단을 파견해야 될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황혼기가 아닌가. 과연 전 세계가 이걸 지켜보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유럽 언론에서는 일부 뭐 미국을 좀 딱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건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또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보셨듯이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공식 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민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식 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오전 CNN 출구 조사를 보니까 강력한 리더에 대한 열망이 그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리더한테 기대하는 게 공감 이런 것보다는 강력한 리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카오스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리더든 미국의 리더든 뭔가 강하게 규범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이익을 지켜주고 경제를 좀 살아나게 할 것 같은 스트롱맨. 그게 아직까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누가 되든 승자가 결정되면 당선자 측을 만나기 위한 우리 정부 인사들의 미국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대북 정책 논의를 위한 방미를 검토 중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냐 바이든의 당선이냐 누가 당선되든 당선자 확정 직후 정부는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축전을 보내고 정상 간 전화 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방미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선 결과가 늦게 나올 경우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장관의 방문은 당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추진된 만큼 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이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현재 논의 중인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더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후보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 관례상 접촉이 이루어져도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국 방문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대선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방미 시기와 일정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은 미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하게 진척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 결과가 새로운 정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12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신임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민간인으로 보이는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최전방 철책을 넘어왔습니다. 철책을 넘는 동안 감지 센서는 울리지 않았고 군은 이 남성이 철책을 통과한 뒤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밤 10시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됩니다. 군은 곧바로 정보감시 형태를 격상하고 비무장지대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해당 인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시 장비에 포착된 인물은 남쪽으로 더 이동해 다음 날인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최전방 GOP 철책을 넘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고 군은 해당 지역의 최고 수준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수색작전이 시작됐고 14시간 30분이 지난 오늘 오전 10시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은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남성이 북에서 넘어온 민간인으로 추정되며 관계기관이 월남 경로와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12년 이른바 북한군의 노크 귀순 사건 이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GOP 경계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GOP 철책을 넘는 동안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책 두 곳을 통과해 남쪽으로 1.5km를 내려올 때까지 어떤 감시 장비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조차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형 탓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감시 장비는 정상 작동해 철책을 넘는 상황도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철책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KBS의 연속 기획보도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오늘은 기후변화의 경제적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Will be carbon neutral by your 10th birthday.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는 여느 국가들보다도 파격적인데요. 이미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올린 애플과 구글은 탄소 중립 시점을 2030년으로 못 박았고 대표적 탄소 배출 업종인 석유 회사와 항공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배출한 탄소까지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기업들의 이런 결정은 시민사회 요구도 있지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기업에 돈줄을 쥐고 있는 세계적 투자사들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두고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탄소 감축과 석탄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탄소 감축은 필수가 됐고 이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기업들은 이런 시장 변화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2위 탄소 배출 기업인 LG화학. 사업 확장으로 2050년 탄소 배출이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량을 3천만 톤 줄여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협력사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비즈니스가 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협력사로 거기에 등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저희가 제품을 팔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 유럽과 미국 공장은 이미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량은 따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국내 상황은 비슷합니다.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재생에너지를 따로 구매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문제는 애플,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에게도 생산 과정 전체에서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지 못하면 경쟁력까지 잃게 될 처지입니다. 기업을 둘러싼 핵심 이해관계자는 소비자와 투자자인데 양쪽에서 우리 기업을 보는, 산업을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도 국내 기업들에게는 난관입니다. 내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차가 기준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현대차가 물어야 할 금액이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의 85% 수준입니다. 특히 유럽은 이른바 탄소 국경세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국내 산업 구조의 변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문제는 산업 구조가 급격히 바뀌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환 지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태성 씨. 40년 넘게 태안에서 살았지만 최근엔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큽니다. 2023년 2호기를 시작으로 발전소가 점차 폐쇄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태예요. 석탄 화력을 LNG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지만 정규직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 2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 이들은 석탄재를 치우고 원료를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LNG 발전소에서는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정책 속에서 사실 저희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든지 저희가 왜 석탄화력발전소 없애야 된다는지에 대한 그 노동자들의 의견이 많이 청취가 안 돼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산업구조 전환이 시작된 유럽에선 노동자와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해법을 찾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예산 중 10%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정하고 노동자 재교육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어떤 숙련이 필요한지를 잘 분석한 다음에 이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라든지. 정부는 그린 뉴딜을 통해 일자리 65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산업 구조 개편으로 사라질 일자리를 위한 대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파리 협약은 미국의 불을 빼내 기후기금에 돌리려는 계략을 품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오늘인 2019년 11월 4일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협약 발생은 1년 뒤여서 미국은 바로 오늘 공식적으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약속으로 각국이 목표치를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 3위인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지만 2위인 미국이 탈퇴하면서 협약 자체에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에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공약했죠.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온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118명 늘었습니다. 이 100명 가까이가 국내 발생인데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고요. 충남에서도 10명 늘었습니다. 이 경기도의 한 중학교와 서울의 헬스장 관련 감염은 독서 모임 또 연구센터로 계속 번져서 누적 확진자 57명이 됐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의 노인 이용 시설과 음악 교습 또 강남구 사우나 관련해서도 계속 이 대부분 일상 공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남 창원에서는 고2 학생을 포함해서 일가족 5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지난주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를 취재했던 신문사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날 정재계는 물론 문화, 예술, 체육계 등의 수많은 인사들도 조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잇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달 26일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당일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취재진도 꽤 많이 몰랐었던 것 같고 나올 때만 고민과 인연 이런 걸 여쭤봤기 때문에 동선이 엉키고 접촉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한 방역당국은 그날 10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접촉자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문을 위해 빈소를 찾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잇따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았고 바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업무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예. 방역당국은 이처럼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귀찮더라도 가급적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선 가능한 짧게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 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헬로윈과 단풍여행 등으로 이동량이 늘었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날선 대립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되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같은 답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태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전례 없는 공개 갈등, 정세균 총리는 양쪽 모두의 자제를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일종의 공개 경고인데 역할이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임 건의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윤이나 추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원론적 답변이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정당한 권한이란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내년 재보선 관련 여야 갈등이 국감장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 때 만들었던 민주당 재보선 당헌을 바꾼 문제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을 국정 감사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감사하는 거예요? 노영민 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등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 시작된 지 12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당선자를 알 수 없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은 마지막 개표 중인 북부 경합 3개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북부 경합 3개 주 개표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습니다. 북부 경합 3개의 주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 개표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은 바이든이 앞서 있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미시간주 불과 0.5%포인트 차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부 3개주 승패에 따른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주 애리조나주를 가져온 바이든 후보, 미시간, 위스콘신 2주 이기면 대의원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내조도 승리 가능성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이기고 나머지 2주 가운데 하나 더 이겨야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계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변수는 네바다주입니다. 대의원 6명으로 적은 규모의 주입니다. 그런데 내내 바이든 후보가 앞서다가 트럼프에 바짝 쫓기고 있습니다. 불과 0.6%포인트 차입니다. 여기 뒤집히면 당선자 예측도 복잡해집니다.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북부 3개의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 단수가 많은 최고 승부처죠. 펜실베니아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보경 특파원, 이 두 후보의 눈가기가 쏠려 있는 곳 펜실베니아 아니겠습니까?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네, 펜실베니아는 말씀하신 대로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들 가운데서도 선거인 단수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두 후보 모두 그래서 펜실베니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는 한국 시간 밤 9시 현재 75% 정도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10%포인트 넘게 바이든 후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걸로 예측되는 현장 투표분이 먼저 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승패 예단은 어렵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는 모레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도 그때 돼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유권자 900만 명 가운데 300만 명가량이 우편 투표 신청했기 때문에 현재 개표 판세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문에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강한 불만 드러내고 있고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자 확정 계속 미뤄지게 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도 불가피해집니다. 지금까지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백악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수천 명이 모여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에 승복을 안 할 경우에 지난한 소송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재영 특파원,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백악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선거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곳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이 광장에서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때 백악관 주변에는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대부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진보단체 그리고 시민들이었습니다. 간혹 트럼프 지지자들과 시위대 간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이 됐는데요.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 시민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Every 4 years is historic, and just by voting, one vote can make all the differenc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우편 투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거 당일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백악관 주인이 투표함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가려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백악관 앞에서 KBS 뉴스 서재영입니다.